2002년에 동북공정이 시작에 돼서 2022년 2월 28일이면 동북공정 20주년이 됩니다. 그러면 6.25 사변이 일어나간 뒤에 오늘 계속 6.25를 상기하기 위해서 기념 무슨 발표회를 하죠. 그러면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역사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는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년을 지금 전체 4가지 단계로 나눠가지고 백서를 쓰고 있는데, 진짜 지금 6명을 지금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누릴 수도 없고 한데, 우리 정경희 교수가 진짜 집요하게 공격을 했어요. 이거 발표해달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하가점 하층 문화를 아까 이제 이사장님도 가보시고 그랬다는데, 저는 발굴 단계부터 거기 참여한 사람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것도 한번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하가점 하층 문화하고 고구려하고는 1000년의 차이가 난다. 그건 제가 한 소리입니다. 제 책에 다 썼습니다. 2009년에. 그걸 이제 양식은 선생님이 뭐니 그걸 가지고 이건 쓸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 연관관계는 분명한데 석성이 물론 그 이전에 신석기 시대에도 황하 중류까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또 발표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가점보다 그 이전의 석성이 신석기께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뭐 요즘 타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벅차니까. 그러니까 3시까지 이거 이제 PPT 만들어 가지고 지금 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할 수 없더라도 대강이라도 좀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 1000년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그냥 석성이라는 것만 얘기했지 누구도 돌로 쌓았다. 물론 그게 황하강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다 토성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충분치 않아. 그럼 뭔가 닮은 꼴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닮았다는 거냐? 문화라는 것은 돌로 쌓았다는 것만 갖고는 충분치 않아요. 그럼 꼭 집어서 어떤 축성법이라든가 문화에서 분명한 소위 닮은 꼴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이미 제가 이따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에 다 썼는데 저도 아직 이 논문은 처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가점 하층 석성하고 고구리 석성이 요 점이 닮았다라고 꼭 집어내겠다는 겁니다. 이 논문의 소위 오리지널리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오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보자. 이거 해보면서 내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국동대회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리어자를 그 당시에는 리로 읽었습니다. 지금 북경어가 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북경어를 한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때는 레로 읽었으니까 레로 읽지 말고 이건 외래어니까 리로 읽어라 하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전부 밝혔던 거기 때문에 고구리로 읽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성왕 413년 이후는 다 고리라고 썼습니다. 무려 255년간을 고리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걸 김부식이가 고구리로 다 해놓으니까 삼국유사에서는 전부 고리로 나옵니다. 네. 연표에도 고리로 나오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당서에는 고구리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 고리로 나옵니다. 거의 200번에 가까운 게. 그러니까 만일 지금 학자나 작가들이 연개소문에 대해서 한번 쓰겠다, 안시성에 대해서 쓰겠다, 당서를 갖다 검색을 해, 고구리를 쳐,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이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돼버리겠죠. 고리를 쳐, 그러면 200번이 나와. 이렇게 우리는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소왕 이후 것을 볼 때는 고리를 찾아야지 고구리를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1994년도 고구려 특별대전 할 때 이미 기념품에 고구리를 썼습니다. 기념품을 만들 때. 여러분 그 경복궁에서 고구려 특별대전이라는 걸 6개월을 했습니다. 거기에 찍힌 벽화나 산성은 모든 사진을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그때 제가 기념품 만들 때 당시 그 회사에다 얘기해서 다 고구리를 이미 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선인가 고조선인가.
지금 이제 고조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고조선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이거 고조선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 했더니 동북아 역사재단 그 다음에 고구려 발해학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큰 거를 발견한 것처럼 이거 안 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썼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자, 고조선이라는 것은 다음에 보는 위만조선에 비해서 조선이지만 그 옛날 조선이란 뜻입니다. 이건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 조선이라는 뜻입니다. 위만조선에 비해서 옛 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름은 뭐냐? 보세요, 이거. 옛 조선인데 이름은 왕금조선이라고 나옵니다. 왕금조선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보면 단군 왕금. 그래서 단군은 초대지만 왕금이 나와요. 그러면 수왕금, 지금 1대 단군, 2대 단군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따르면 아니에요. 단군이 나라를 세웠고 왕금이란 말이에요. 왕금. 근데 그 왕들의 제국이니까 왕금조선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만이 됐으니까 위만조선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보다 앞에 그래서 고자를 하나 붙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걸 썼더니 고조선 안에는 이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 그래 봐요. 삼국유사 한번 보세요.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럼 내가 그 학자들한테 얘기해요. 기 있는 용어를 써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것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렇게 하지만 학자들은 틀린 것을 얘기하는 게 학자예요. 새로운 것을 발표해서 학자예요. 그럼 내가 틀렸다고 논문을 써라. 그러면 토론을 하자. 공개 토론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간 우리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했다. 한번 보세요. 개국호를 조선이라고 했다. 고조선이라고 안 했죠? 조선이라고 했잖아요. 자, 한번 내가 질문을 할게요. 후백제 후고구려가 있죠? 후백제 후고구려를 백제 고구려라 하고 원래 있던 고구려 백제를 고고구려 고백제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조선은 조선이라고 해야지 우리 정통성과 정체성이 확실하게 서는 건데 이걸 고조선이라고 해버리고 이시조선이 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질문이 그러면 나중에 소위 말해서 이시조선은 뭐라고 불러야 돼? 이시조선이라고 부르면 돼요. 일본이 이조라 했다 해서 안 쓰는데 이조는 이시왕조란 뜻입니다. 국호를 안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시왕, 자, 북이다, 뭐다, 위나라가 많죠, 중국에? 그러면 전부 왕의 이름을 갖고 쓰고 있죠? 왕의 성씨를 가지고. 이시조선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일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김씨조선은 어떡할게요? 조선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왕금조선도 있고, 나라에는 분명히 왕금조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왕금조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시조선도 있고, 그 다음에 김씨조선이 있죠? 잘 모르시겠어요? 있죠, 김씨조선. 이거 다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조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조는 아까 말한 대로 이시 왕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조선이라고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이라고 쓰고 그래서 하도 안 해서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냥 가로를 넣고 고자로 가로를 넣습니다. 그럼 읽을 때는 고조선으로 읽어라 습관된 사람은 그러나 나는 쓸 수 없어서 가로를 넣고 조선을 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그 국사편찬회에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고조선, 여기 보세요. 왕금조선. 그러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번역한 거니까. 여기 밑에 왕금조선이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조선, 고조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대로 옮기 쓰면서 왕금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느냐는 거예요. 왕금조선에서. 그냥 쓸데없이 써놨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고조선이라는 말은 우리 역사상에서 이 삼국유사의 최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기라 한서나 삼국지나 봤을 때 고조선은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자는 거예요? 다 조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그래요, 그걸?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를 했으니까 학계에서 진지한 논의가 있으시기 바란다. 왜냐, 저는 고조선사 연구가 아니에요. 저는 고구리사 연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보니까 이상해요. 왜들 이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1989년에 처음에 연변대학을 가서 돌아가셨습니다만 강명산 선생, 박창욱 선생하고 그 대화를 나누면서 고구려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처음에 백두산을 간 뒤로 2009년에 백두산 국경연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62년도 백두산 소위 그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했던 국경의 조약을 최초로 제가 발굴해서 한글로 번역을 하고 중국말로 된 거니까 북한권 못 구했으니까 책을 낸 겁니다.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에 섬이 450개가 있다는 것도 제가 밝혔고 그 섬 450개가 어느 쪽으로 가고 몇 개가 어느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통계를 내가지고 얼마만큼 그 넓이는 우리한테 갖고 얼마는 지만큼 갖고 그 다음에 최근 동북공정에서 고고선 무효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번에 발표합니다. 제가 2월 28일 날 동북공정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6명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제법상으로 특히 백두산을 절반을 갖다 북한에 준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근데 2001년도에 그쪽 학자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 그것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식적으로 인정 안 했답니다. 예. 그것도 저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90년에 제가 국내성 답사를 하고 처음으로 환도산성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4년 만에 고구려 성이라는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4년 동안 무려 103개의 만주에서만 103개의 고구리 산성을 직접 답사해서 사진을 찍어내서 낸 책입니다. 그게 이제 고구려 특별대전 KBS하고 했을 때 도록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던 고구려 특별대전에 나왔던 벽화 도록도 전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근데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전호태 선생이 이 그림을 썼다가 재판이 걸렸어요. 피소가 됐어요. 그래서 전호태 선생이 나한테 와서 좀 선생님 이거 찍으셨는데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살려달라는 거냐 그랬더니 찍은 사람이 판권을 갖고 있다네요. 근데 전호태 선생님 내가 찍은 거 알거든요. 자기가 그 책을 다 썼으니까. 그래 놓고는 돈 안 주려고 재판을 건 겁니다. 몇 장 썼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내가 판권을 가진 줄 알았어요. 내가 찍었어도 내가 내 건지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영상경찰서 가서 얘기해주고 해갖고, 저도 선생님이 살아났어요. 예.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에피소드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압록강이고, 여기가 두만강입니다. 지금 여기 까만 점이 103개가 찍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리장성이라고 보는데, 천리장성은 하나도 장성이 없습니다. 이 궤적입니다. 궤적입니다. 미련스럽게 만리장성 쌓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뚫려버리면 그 많은 돈 들여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왜 이걸 천리장성이라고 했느냐? 여기다 산성을 다 만들어 놓고 못 지나갑니다. 뚫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떤 고등학생이 아니 이렇게 딱 쌓아야지
점점이 찍어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물었어요. 연못물이 마르면 새우가 먼저 죽냐, 고래가 먼저 죽느냐? 고래가 먼저 죽죠?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수나라 군대가 왔어요. 30만 명이 와서 지나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딱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급품을 딱 끊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 고래는? 이게 바로 고구려의 수성작전입니다. 예. 그래서 천리장성은 수도시 다녔는데 없습니다. 제가 못 찾았습니다. 103개를 제가 다녔습니다, 전부가. 전부 고구려성이 있는 것입니다. 까만 데는. 이 점점이.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큰 소리 쳤냐면, 종로에서는 길을 잊어버려도 내가 만주에서는 길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아, 지금 이제 쪼글쪼글 했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날라다녔습니다. 예. 예. 조금 내가 학술 발표지만 좀 재미있게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좀 지루하면 안 되니까. 예.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예. 자, 이 책이 얼마만큼 그 반응을 일으켰냐면, 그때 민덕식 선생, 차용결 선생이 KBS 이제,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고구려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내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KBS 하려는데 이게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니까 두 사람 데려왔어요. 차용걸 선생, 민덕식 선생. 딱 보더만, 와,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들 안 가봤으니까. 예. 어쨌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북한에서요, 우표를 받았는데, 이거 전부 내 사진입니다. 요 있는 것은 내 사진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치. 그러니까, 물론 저한테 카피료 하나도 안 줬습니다. 북한은 뭐 완전히 배째랍니다. 예, 배째라고 뭐 저는 어떠냐? 북한 거 마음대로 씁니다. 백화. 예, 나도 배째랍니다. 예, 서로 그러는 거지 뭐. 예.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면우라는 사람은, 자, 내가 하가점 하층문화, 고구려 석성이 하가점 하층문화가 시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2009년도 책에. 그러면서도 나는 천년가 했는데, 왕면우가 하가점 하층문화가 고구려 석성의 시원이라고 한 거예요. 이 고구려 고성연구에서.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찌 이 친구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제가 93년에부터 만나갖고 잘 아는 친구입니다. 요령성 박물관 관장이에요. 네. 저는 그 중국에 있는 소위 동북공정의 10인방, 4인방들하고 다 친합니다. 내 돈 안 먹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구정 때도 손진기하고 같이 가서 구정날 손진기 딸이랑 손호이랑 같이 밥 먹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자료를 제가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위에 제단이라고 해서, 아까 뭐 윤명철 선생님 그러죠. 어떻게 올라가서 꼭대기 가서 제사를 지냅니까? 그리고요, 올라갈 수 없어요. 뭐 계단을 또 놓는다? 매번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또 거기마다 태왕비도 그 위에 있습니다. 무너져서 그러지. 왕릉급은 다 그래요. 아니다 이게요. 그런데 2003년도에 세계문화유산을 등록하기 위해서 다 새로 발굴을 했죠. 재단이 다 나온 거 아시죠? 다 몰라요. 지금 가면 풀이 나서 안 보여요. 재단이 다 나왔어요. 왕릉마다 다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장수왕릉이 있다. 저는 장군총이라고 쓰는 것보다 장수왕릉 쓰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군총은 일본 사람들이 큰 거에 장군 무덤일까 해서 장군총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왕릉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장수왕릉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있지만 왕릉이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걸 장군총이를 깎아내리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옳게 쓰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요, 길쭉하게 두 줄로 동쪽에 딱 모든 왕릉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이 능의 몇 배가 깁니다. 수백 명이 앉아서 잔치를 할 수 있어요. 의식을 치를 수 있었고. 그런데 그 위에, 아까 그 장수왕릉 위에 있잖아요. 위에 안 올라가 보셨죠?
저는 그 장수왕 후손이 발견했어요. 고지겸 선생이라고 족보까지 다 찾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좀 불경스럽지만. 그래서 그 건물을 지었던 기둥을 박았던 구멍을 내가 다 촬영을 했어요. 그게 가운데다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덮었어요. 맨 가에다 해가지고 기와를 덮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는 밑에 재단이 다 발굴이 됐어요. 근데 제가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2004년도 발표하고 2009년 10월 9일 날 일본 구지대학의 누굽니까? 그 사람이 그 심사 가기 전에부터 돌아다니면서 찍기 시작합니다. 왜냐? 처음 발굴해 놨을 때 가장 좋아요, 사진이. 나중에 풀라버리면요, 사진이 안 나와요. 저는 그림이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가서 본 결과, 재단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잘 나왔어요, 아주. 예. 뭐 그런 부분, 오늘 제사관계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제가 앞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런 사진도 전부. 예. 그런 사진만 제가 2만 장입니다, 슬라이드가. 2만 장을 가지고 책을 내려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진 한 장을 다 슬라이드로 찍었어요. 예, 디지털로 하려니까 10,000원씩 들어가니까 2억이 들어요.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개인이. 지금 다 이제 썩어가지고 막 점이 튀기고 그랬습니다. 그 힘 줬던 동모엑스단의 편실장도 그걸 못 해냈습니다. 네. 그게 내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알아요. 그럼 8천만 원을 들여고 사진사를 찍어갖고 그런 거 갖고 했어요. 근데 이미 그때는 다 모두 관광지화 해가지고 고구리 속성의 모습이 안 남아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친구가 왕면입니다. 이 모든 사진이 제 사진입니다. 자기 책의 앞에다가 자기는 안 가봤어요. 가까운데요. 여기에 지금 가까운데 대흑산 산성 앞에 가서 기념사진 하나 싹 찍고 나머지는 다 내 사진이에요. 그 책에 나온 사진이에요. 이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저도 중국 거 아주 양심의 가책 없이 쫙쫙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역사적 답사가 1998년에 썼으니까 내가 이게 9세까지 나가서 내가 책 써가지고 돈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내가 29년에 책 썼는데 1판 나오고는 하도 돈이, 뭐 다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은 제가 9세가 나가지고 9판이 나와가지고 꽤 좀 많이 샀어요. 예. 예, 그때 한참 고구려 붐 났을 때 심지어는 거기 조선족 가이드 뭐 다 이 책 가지고 고구려 안내를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대륙에 남은 고구려입니다. 환도산성 20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제가 했어요. 그때 나왔던 경복궁역에서 전시했었던 전시 도록을 고구려 산성이 다 나온 겁니다. 지금 사진 보세요. 제가 봐도 굉장히 잘 찍었어요. 이런 사진들. 예. 요건 백암산성. 예, 백암성입니다. 백암성제. 그 다음에 세계유산 고구려 특별대전도 7월달 발표하는데 이거 3월달에 전시한 겁니다. 그래 이코모스하고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아리안 빼랭 해갖고 유네스코에서 뽑아낸 겁니다. 중국에서는 뭘 신청했고 북한에서는 뭐 신청했고 해가지고 다 해서 이걸 가지고 2004년 4월 KBS 해설위원으로 제가 평양 갔을 때 평양에서는 제가 갔을 때 저 담당이 이제 여기 같으면 문화재연구원 연구에 이 박사가 이제 나 담당으로 와요. 내 술도 대신 마셔주고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할 때 이 책을 딱 줬어요 내가. 그런데 거기 아직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무엇을 신청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인폼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근데 이걸 주니까 나는 그 친구한테 물어볼 게 많았어요. 제가 KBS 해설위원이니까 가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구리 뭐 벽화니 뭐 해야 되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이 책을 보고 와서는 나한테 묻는 게 많아가지고 지가 내가 물어볼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왜냐 자기는 신청을 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가 중화인민공화국은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이란 말 쓰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서 중국이라고 불러주는 데는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동북공정 백세는 일제 중국이란 말 안 들어갑니다. 중국은 사대주의가 쓰는 사대주의 사상이 있고 자기 자만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이전에는 인도를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전부 제가 밝혔습니다. 전부. 인도를 그쪽에서 동진이나 이런 스님들이 가면서 우리 이제 중국 왔다. 그래서 나는 병국에 돌아가기 싫어 그러고 진나라로 안 돌아가고 인도에서 죽어버려요. 그런 스님이 있어요. 그게 중국이에요. 네. 그게 중화인민공화국을 줄이면 중공이에요. 중공인데 우리는 뭐라고 썼냐면 중국이라고 썼어요. 80년까지. 근데 우리가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중국이라고 쓰는 겁니다. 거기 노림수가 있어요. 노림수가 있어요. 거기. 일본도 진화라고 썼어요. 그다가 80년대 하고 나서 써달라고 해서 중국이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베트남이 중국어라고 씁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나라는 차이나는 영어는 I로 나오니까 다 이탈리아마 치나, 독일어 치나, 프랑스말 치나, 다 치나입니다. 상스크리트에서 나옵니다. 포르투갈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치나로 씁니다. 우리 지금 집필자들은 다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용어 하나가 모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학자들은 지금까지 진지하게 한 용어를 가지고 그 용어 하나를 하기 위해서 수백 개의 논문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문에도 나는 어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요, 발해가 말갈에 세웠다는 얘기를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심각해요, 지금. 지금 젊은 애들 몰라요. 중국 거 다 뺏기고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경고했거든요. 나중에 중국 거 뺏길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예. 자, 어쨌든 그러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2009년에 고구리 죽성법 연구. 저로서는 제 전공 중에 고구리를 뭐 많이 하게 썼지만 제 전공은 죽성법입니다. 그걸 이제 마무리 짓는 책이고 이 죽성법에는 고구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가점 하층문화, 그 다음에 신석기의 석성, 신석기 석성이 있어요. 예, 거기까지 다 들어있는 책입니다. 자, 여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아까 난 그 임수 선생님 재밌는 말 했어요. 그거 고인도로 하다 보니까 고구리 거 하고 넘어가야 되겠더라. 왜냐하면 고구리는 혹시한 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문헌과의 연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아주 좋은 얘기여서 저도 그랬어요. 고구려 석성을 하고 하가점 하층,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황하강 가서 그 다음에 신석기 석성을 거꾸로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 내가 이쪽 특성을 딱 갖고 있으니까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 보시면 석성이다 그랬겠지만 저는 그게 이따 보세요. 제가 뭘 봤는가. 전혀 다르게 봤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이건 팔달문입니다. 수원 화성에 있는 팔달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성벽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둥그렇게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이걸 옹성이라 그럽니다. 그럼 적군이 문으로 들어와. 그럼 여기에 지금 군인들이 다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온 것은 도간에 든 쥐다. 옹성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에서 중요하지만 적군들이 담을 넘어오는 것보다 문이 열려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문을 지키는데 최고의 방비술로 옹성을 쓴다. 예. 그래서 뭐 철옹성이다? 이 옹성이 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옹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옹성이라는 것이 고구리 때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옹성이 과연 하가점 하층문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조선시대에 있었느냐? 그거 점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다음 발표시부터 보니까 성자사산성 갔다 오고 있는데 성자사산성에서 옹성이 있었는가? 아까 삼자점 가서 옹성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특징을 잡아서 문화로 전수됐냐 안 했냐를 봐야 되잖아.
그게 연장성이라는 거예요. 재료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다. 물론 그 재료도 뚜렷해요. 한강 그쪽하고는.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옹성문을 하나, 둘, 셋, 네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고구려 고성연구라고 중국에서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축성법을 가지고 옹성을 이렇게 분류한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는 많은 자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논문을 쓰라는 겁니다. 서길수가 뭐가 틀렸다. 이건 아니다. 잘못 분류했다. 해라는 겁니다. 근데 뭔가는 해놓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 틀리건 옳건가나 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쑥 들어간 요자꼴이다. 그 다음에 그것도 여러 개 나눠집니다만, 그 다음에 이중벽이다. 이게 전형적인 옹성입니다. 고구리에. 그 다음에 어긋난 문, 그 다음에 복합, 이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가장 화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넓어요. 그럼 이게 계곡입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 적군이 오면 여기서도 쏟고, 여기서도 쏟고, 앞에서 쏟고, 3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적군을 5배 이상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오녀산성인데, 이 오녀산 서문은 이게 아주 가장 쉽게 올라올 수 있는 문입니다. 근데 이게 문인데, 여기는 이렇게 바위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쌌어요. 그냥 이렇게 싸지 않고 이렇게 싼 이유는 여기에 들어온 적군이 도간에든 쥐가 된다. 도간에든 쥐는 옹성이라는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신화에서는 도간에든 자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도간에든 쥐라는 말도 상당히 오히려 더 쥐는 빨리 도망가니까 더 빨리 다 잡을 수 있는 그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집안에 가셔서 보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냥 여기가 이제 보면 여기 지금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그때 개발 중이라 여기 이제 표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발굴 보고서에 나온 건데 이 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습니다. 이렇게 독 형태를 갖췄죠? 예, U자 형태를 갖췄다는 겁니다. 한도산성. 그 다음에 이제 이 적대를 가지고 제가 하가점 하층문화에 옹성이 있다고 주장하러 가기 때문에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대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치예요. 치.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 성문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치를 하나 더 놓는 거예요. 아까 화성은 둥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초기에는 툭 튀어나오면 적군이 여기 들어오면 여기 도간에든 쥐가 되죠. 이 부분이 바로 이것이 적대라는 것입니다. 예. 치지만 이 부분을 적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국내성의 북문의 이것은 중문이고 이건 서문입니다. 요게 지금 쭉 들어가고 요게 하나 있고 이렇게 적대 다 무너졌습니다만 이것도 발굴하고 그해 겨울에 가서 눈 왔을 때 4층 방 좀 빌려갖고 찍은 겁니다. 내려서 찍은 겁니다. 위에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거 다 풀 나가지고 지금 아마 가면 이런 사진 못 찍습니다. 예. 그 다음, 지나갔구나. 거꾸로 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완벽한, 아까 문을 달지 않았을 뿐이지 수은 화성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이중벽을 한다는 겁니다. 이중벽을. 이렇게 해서 기역자꼴로 이렇게. 그러면 적군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는 다 도간에든 쥐죠? 그래서 이렇게 문을 옹색하게 만들어서 적군들을 갖다가 잡는 그런 것들을 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등이사 산성인데 그야말로 험악한 산이에요. 이 험악한 산인데 지금 이렇게 속으로 쌓으면서 여기 도간에든 쥐가 되죠. 이건 아까 2-1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평면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올라오기도 힘들어요. 그냥 돌만 굴려도 막 힘든데 들어와서 못 넘어. 그래서 문을 올라니까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 도관에 되지. 이건 몇 배의 방어력을 높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거 이제 다 돌아보고 103개 벌써 돌아보고 나서 이제 하나씩 조사를 다녔는데 저는 고각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이런 그림은 몇몇 사람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각을 한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유태용 원장이에요. 유태용 원장은 가면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이거 성문이다 그러면 문도 문고리가 어디 있을 텐데요. 그리고 어디서 막 파요. 파다 보면 또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거기에 관계된 먹고 자고 비행기표 돈 다 제가 됐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 제가 50번 이상 간 거 단 1원도 국가에서 받은 돈이 없습니다. 연구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돈 쓰는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부자였다면. 근데 없을 때는 어떠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도 근데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밖으로만 만드는 게 이렇게 안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밖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면 여기는 괜찮아요. 들어와 봤더니 여기 또 옹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재밌는. 이건 딱 한 군데만 있었어요. 여기는 건한성이. 지금 보면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저쪽에서 이렇게 돌아오죠. 여기 이제 옹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가 있습니다. 여기 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가 2개. 그러니까 완벽하게 방어력을 갖춘 성이다. 이 건한성은 꽤 유명한 성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고 당나라가 왔을 때도 물론 안시성보다 먼저 함락은 당했습니다만은 여기 군인들이 상당 기간 버텨줬던 그런 곳입니다. 자, 이 국내성의 이제 어근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을 쌓으면 이렇게 똑바로 쌓아야 되는데 이렇게 쌓는데 여러분 이쪽에서 쌓는 거예요. 이렇게 어긋나게. 왜 그랬냐? 이렇게 들고 어긋나고 치 만들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가 뭐가 되죠? 도관에 든 옹성이 되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어긋나게 만들었어요. 이 용담산성인데 이 용담산성 우리 유 원장이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부여에 관심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부여 쪽 좀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저는 완주에 막강한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락해서 저쪽 부여 산성도 보고 같이 이제 가면서 그랬던 그림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온여산성인데 아까 서문으로 들어가지고 동문으로 내려갈 때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나가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옹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놓지 않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옹성을 만들어서 3면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옹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은 아주 복합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적군들이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서 쏘고 여기서 쏘고 여기서 쏘고 여기서 조리고 여기서 또 쏘고 이렇게 돌아가면요 또 여기가 높아요. 여기서 쏘고 해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문을 만들었다. 여기가 위패산성. 저는 조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 아까 나 편실장도 기억이 안 났어. 그게 지금 그래서 제가 3년 내에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도 안 만나고 아까 정경희 교사도 얘기했지만 점심때만 만납니다.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는 이제 거의 쓰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할 얘기가 많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위패산성입니다. 현지에서는 오고산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면 오고산성이라고.
그 표말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가장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암산성 같은 것은 북벽이 우아하게 남아 있어서 그러지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는 진짜 성도 크고 여러 가지 축성법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형 옹성이 뭐냐면 아까 지금 말했듯이 이런 옹성에다가 또 치를 쓴다든가 또 여기도 쓴다든가 이런 거고 이것도 근한성입니다. 현지에서는 고려성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똑같은 거지만 가운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토성인데도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냥 어쨌든 이렇게 못 들어오게 어떻게 막는 방법으로 옹성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치와 옹성을 한꺼번에 해요. 치. 그 다음에 치입니다. 자, 이 치라는 것은 제가 고구리 산성에서 보여주는 것에 못지않게 성자서 산성에서 놀랍게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그 3자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자점에서 얼마나 많은 치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유효 사거리가 50m 정도가 적을 죽이고 아군은 피해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가점 하층은 활을 안 썼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이제 용어에서 용어부터 정해요. 치라는 것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걸 다 치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귀퉁이에 있는 것을 각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문의 양쪽에 한 걸 적대라고 그래요. 성문에다 양쪽을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가 옹성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개 이것만 내갖고도 성문을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둥그렇게 쌓고 문 내고 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그 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대단히 머리를 잘 쓴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뚝뚝 떨어져 있었는데 성문 앞에는 바로 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을 적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거 어근문 아까 보셨죠? 옹성문에 이것은 뭐냐면 기역자죠. 여기도 기역자죠. 이거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성이라는 것은 소위 수도 서울이었던데 얼마만큼 머리를 써서 소위 방위력을 높인 성인가를 여러분들이 딱 보면 대단하다는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정말 엄청난 그 축성법을 소위 과학적인 축성법을 써가지고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 중에 압록강 이북에 제가 중국 동북지방 안 쓰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저는 중국 동북지방이라는 쓰지 않습니다. 만주란 말 쓰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 사람들은. 근데 저는 만주라고 씁니다. 근데 만주는 청나라 이후죠. 그래서 당나라 거 쓸 때는 어떻게 하냐. 압록강 이북, 압록강 이남. 이런 용어를 제가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논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언제 다 보시겠어요, 이거. 그렇다. 참 고생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건 이제 쭉 성이 딱 사각도 아니에요. 보면 이쪽에 각대죠? 예, 각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소위 치고, 치 각대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적대입니다. 국내성에 나오는. 이렇게 두 개를 만들므로 인해서 문에 들어오는데 그냥 이게 없을 경우는 문만 열면 그냥 들어와 버릴 수 있죠. 근데 이게 군사들이 훨씬 많이 배치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성벽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이건 백암성, 요 그림이야말로 우리 유 원장과 그의 일당이 그린 겁니다. 저 후배들, 한양대 후배들 데리고 가가지고, 잘 먹습니다. 많이 먹이고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떡하면. 그 동네에서 잡니다. 또 동네에 박씨가 있어서 박씨. 뭐 그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신고를 해요. 모르는 사람이 가면요. 뭐 다녀보셔서 아실 거예요. 뭐 얼마나 그 스릴 있게 다녔는가. 뭐 여러분 잘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다행히 쉬웠다. 왜? 조직이 있으니까. 예. 그 못 들어가게 해요. 보통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신고해버립니다. 그럼 나 이 동네에 누구 딱 그럽니다. 나 누구 찾아간다. 다 있으니까 저는. 거점이 다 있어요. 거점이. 그래서 이렇게 조사가 가능했던 겁니다. 자, 여기는 참 특이한 데입니다. 이게 이제 각대입니다. 이렇게 여기 각대 있죠? 쫙 내려오면서 2호, 3호, 4호인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게 안에도 있어요. 치가 안에도. 그래서 그 치의 목적이 넘어지지 말라고도 한다. 안에서 올라가는 계단으로서 쓰였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무슨 뭐 건축학도 공부도 안 했고 저는 경제학 박사입니다. 물론 경제사니까 역사는 역사지만 역사지만 근데 103개를 딱 산성을 찾아서 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축성법이 머리에 떠버렸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축성법과 고구려성 전문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0년을 했거든요. 박사학위 4년 오고 이렇게 전공이라고 그러는데 30년이면 전공 안 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나 무슨 과 나왔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대부분 정년 퇴직하고 40, 50대 되면 논문이 그 이상 안 써요. 제가 지금 정년 퇴직하고 불교 수행으로 3년 산에 들어갔다 나와서 불교책 5권 쓰고 지금 고구려 책 5권 썼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만큼 안 했지만 옛날에 나는 죽을 때까지 한다. 그래서 계속 한다는 그거 하나는 내가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 대신 지구전으로 편다. 뭐 그런 식입니다. 예. 자, 어쨌든 이 백암성은 참 대단합니다. 수도 없이 찍었습니다. 아마 몇천 장 찍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가면 대단해요. 여기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보시면 저하고 같이 간 사람 설명 뭐 아닙니다. 여기는 다 다시 싼 겁니다. 여기도 요 위로 다 다시 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횟가루가 발라져 있습니다. 이건 전부 요금시대 때 다시 싼 겁니다. 고구려 때는 일제 횟가루 쓰지 않고 그냥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 당태종이가 쳐들어올 때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 나라는 돌로 성을 잘 쌓는 민족이고 산성을 잘 쌓는 민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함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갔어요. 돌을 다루는 마술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금 시대는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횟가루를 써야 됐어요. 거기다 하려면. 그래서 그 딱 표가 납니다. 그때 보강한 것이면서. 그 다음에 석대자 산성. 이건 그야말로 조직의 힘에 의해서 발견한 겁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어떤 우리 동포 하나가 새로운 뭐 발굴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신문에 딱 떴어요. 심양근방에 고구려 산성이 발견됐다. 그러면 저는 바로 비행기표 삽니다. 왜냐하면 발굴하고 바로 찍어야지 딱 다음 봄 지나버리면 벌써 파래져 버립니다. 다 덮어갖고 사진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랬더니 우리 동포가 하나 안 내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사진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안 나옵니다. 네. 원래 이게 다 흙으로 덮여 있었어요. 파니까 여기서 석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5mm씩만 하더라도 1500년이면 이게 몇 미터가 되어버려요. 다 쌓인 겁니다. 예. 어쨌든 간 이 성은 굉장히 그 치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그리고 나한테 뭐 하는 장례를 이게 장대가 있고 여기도 약간 기역자죠. 예, 문입니다. 그리고 이 뒷문도 보면 이게 칠을 하나 해가지고 옹성을 만들었죠. 뒷문도. 자, 이제 하가정 하층 들어갑니다. 제가 1993년에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문제를 삼아가지고 학교에서 다시 재임용을 시켰어요. 재임용 탈락되면 그건 다시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이 시끄러우니까 한 1년간 다른 나라 갔다 와라.
알았습니다. 그 하루 만에 내가 간다고 했어요. 그 대신 돈이 없으니까 500만 원만 되달라 이사장한테. 그 돈 가지고 중국 갔어요. 하루 만에 문제 없어요. 왜냐? 배를 타고 가면 배에서 비자를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도 다녀서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연변대에 가 있으면서 고구려 산성을 100개를 찾아낸 거예요. 그 당시. 예. 자, 거기에 보면 돼. 그때 당시에 양자강으로 해서 양자강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우한으로 해서 북경으로 해서 열하일기에 나오는 열하 있죠. 거기 가서 이제 저는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 임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북경에서 일주일간 녹음해 놓고 출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쪽에서 석유가 나요. 지금 열하에서 굉장히. 거기에 지금 나보다 강연을 해달라 해서 강연을 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한배달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예, 한배달이라는 박정혁 회장이 그거 한 건데, 예, 뭐 한배달이라는 그게 나왔어요. 제가 설립할 때부터 윤내현 선생하고 같이 학술을 담당을 했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 사진이 하나 딱 올랐는데 외신에서 외신 원방으로 된 재단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도 하는 거예요. 고조선 재단이라고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주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좌현이라는 딱 현 이름 딱 하나 나와요. 밑에 객좌현. 왜냐하면 신문에 객좌현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신문 딱 나한테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예, 그래가지고는 이걸 딱 가지고는 그거 이제 다 강해놓고 시장에 와서 막 선물을 주고 막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북경에서 와서 통역은 놈들로 가라. 나는 에스페란토로 강의하니까. 너 가라. 그래 놓고는 항상 거기에 중국의 친구가 하나, 내 그 담당이 있어요. 장춘의 에스페란토 총무인데, 야, 너 이거 객좌현이라는 거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그리고 이 사진 보여주면서 찾아라. 그 세계본부 임원이 그거 찾으라 그러니까, 아, 객좌현이 가깝다는 거예요, 열하에서. 여러분 잘 아시면 열하에서 그 경계선만 넘으면 요서지방 거기입니다. 예. 그럼 여기 가자. 그랬더니,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자는데 뭐, 그게. 그래가지고는 다 공식적 끝나고 둘이 버스 타고 객자현에 온 거예요. 객자현이 안 한 거예요. 거기서 능원인가 뭐 와서 객자현 가는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건데, 그야말로 이제 뭐 발굴한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버스 뒤에 앉아가지고 이런 객자현에 무슨 뭐 요렇게 네모나고 동그란 거 발굴됐다는 거 아는 사람이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부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근데 한 사람이 하나 그 내 친구가 박물관장인데 왜? 이 친구가 저 친구가 점심 같이 먹게 해. 그랬더니 점심 딱 만들었어. 제약회사 사장이에요. 그때 제약회사 사장도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93년도만 하더라도 90년도만 해도 다 인민복이었습니다. 뭐 그럴 때니까 내가 86년에 중국을 처음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제 박물관을 갔더니 거기에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동산패라고 아시죠? 동산패 발굴해가지고 잔뜩 쌓아놓은 거 이제 막 붙이고 있는 거예요. 가니까 개방한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동산패 이거를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그랬더니 딸다리를 타고 이제 그 박물관장하고 갔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동그란 거 있죠? 네모지죠, 이거? 예. 삼각형은 안 보였어요. 어쨌든, 원방을 내가 이제 요 꼭대기에서 찍은 겁니다. 이 사진 같은 것도 요쪽에 하나 있어요. 하여튼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 친구가 이런 거예요. 아, 이제는 이거 인기가 없다. 왜 그러냐니까. 갑자기 지금 여신상이 발견돼가지고 발굴팀이 그렇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갑자기 인기가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야. 아무도 안 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관심이 있는데 당신이 편지를 하나 써달라. 그랬더니 편지를 써준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발굴하는 놈들한테 내미니까 발굴한 거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앉아서 여신상 발굴하는데 다 안내해주고 뭐 완전히 그때는 그 한국 사람이라 해서 무슨 뭐 이상하게 보고 그런 게 아니지.
오히려 외국 사람이 관심이 있다니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3년도에 다 봤어요. 새로 발굴한 거 그냥. 창고에다가 위에 창고에다 다 가다 아직 뭐 정리도 안 했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나는 고구려에 이 정말 인생을 걸겠다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서 제가 딱 드는 거예요. 홍산문화. 그래가지고는 딱 와서 심양에 오니까 신랑문화가 또 발굴이 돼가지고 이게 신석기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요동 아닙니까? 요동. 요동이란 건 요하가 있어. 동쪽이 요동이에요. 그게 요소고. 그 다음에 정가화자 가보셨어요? 지금 폐쇄했습니다. 나는 우리 대원들 데리고 다 정가화자 구경시고 그때. 지금 아마 사진들 다 남아있을 거예요. 청동기 유적으로서 우리 말하는 그 옛 조선의 유적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가화자가. 거기 박물관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꾸 하니까 폐쇄시켰습니다. 네. 그때 그 정가화자 뭐 이런 것을 쭉 보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 전문가를 찾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진기를 1993년 5월 5일 날 만난 겁니다. 네. 그래서 손진기를 좀 만나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책을 가지고 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손진기 책을 가지고. 동북 역사지리 책. 그래서 내가 손진기 만날 수 있냐 하니까 소개해 주는데 20유안을 달래요. 그러면 식사 좀 같이 하게 해줄래 그랬더니 그럼 100유안을 내래요. 박물관 직원이. 그리고 돈을 주면 박물관 서고 있는 책도 갖다 줍니다. 그럴 때 제가. 그런데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가장 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정말 돈이 빛날 때고, 우리 돈이. 예. 예. 그래서 나가 500만 원 받은 거 다 떨어졌어. 이미 심양 가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박정학 회장한테 전화하니까 300만 원을 또 보내왔다. 박정희 회장이. 그래서 지금도 내가 감사 얘기를 해요. 박 회장한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녀가지고 죽기 전까지 지금도 딸하고 연락하고 뭐 제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터놓고 얘기해요. 네 얘기해라. 중국 거라 해라. 나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그 대신 학술적으로 서로 존경하고 친구고 친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는 모든 고구려 관련 논문을 다 뽑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것을 디베이스 하는데 그때 동북아 역사재단에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예, 우리 고구려 연구에서는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해낸 일이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돈 쓰는 재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 진짜 사진입니다, 이건. 예,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예, 그리고 이 친구 서일본. 뭐 지금 사진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대강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국동대회를 또 93년도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막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부. 예, 전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해 93년에 그 고구려 문화 국제 학술대회가 선생님 그때 가셨습니까? 안 가셨어요? 예. 그 이일걸 회장이 사진을 줘가지고 조선일보 디베이스에도 이게 없었어요. 이 사진이. 근데 마침 간도학교 회장이 사진을 갖고 있어 줘가지고 좀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경철화가 중국 동방 중에 영문화라고 그랬어요. 홍산문화입니다. 영. 절용 나오고 그러죠. 홍산문화를 고구려 문화하고 연관시켰어요. 막 화냈죠. 다른 사람은. 나는 속으로 웃었죠. 그럼 고구려하고 연관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리고 염제우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없으면 질문 시간이라도 따로 준비했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염제와 황제와 이걸 연결시키는가. 그 다음에 조보고 문화다, 흥룡화 문화다, 이것을 어떻게 그 양사호 문화하고 연관시키는가. 이런 부분 같은 것을 제가 따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걔들이 전시만을 했지 대놓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전시에서 내가 찍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특별하게 이번에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친구 손진기가 고구려 후에는 조선적이라고 할 수 없고 대부분 중국 강민족이 되었다. 그리고 모두 중국 황조에 예속되어 있다라고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도 놀러오고 한국에서 간 사람이 한국에서 수십 명이 갔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으면 왔으면 여기에 반박이 되는 5분 만에 끝내달라고 그러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거기. 예. 지금 고구려에서 인자 들어갔죠?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깜짝 놀랐으면 거기에 대한 반박 논문도 쓰고 노력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년 지났습니다.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거기는 백과사전까지 이미 다 자기 거로 다 했습니다. 고조선 다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건 논문 보충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고구려 연구소를 설립을 한 겁니다, 제가. 예. 그러고 이제 학과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98년도에 가서 학과점을 알았어요. 저는 홍산문화를 했더니 홍산문화는 예 조선보다도 훨씬 앞서요. 그러면 그 옛날 것과 우리 거를 할 수 없잖아. 연결을 지어야 돼요. 연결을 되는 것은 바로 자 보세요. 소화서 문화가 9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돼서 홍융화, 조보고, 홍산문화 하고 나서 하가점 하층 돼야지만 이게 이제 그 당군조선이라든가 아까 왕검조선이라든가 이 조선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가점 상층 문화는 일반적으로 농경 문화가 아니고 유목 문화로 봅니다. 굉장히 층이 얇아요. 그래서 하가점 하층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놀라운 것은 하가점 하층 문화에 돌로 만든 산성이 1000개 이상 나왔어요. 1000개가 넘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돌 산성만 보고 다니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나는 5번, 6번을 갔습니다. 그거 찾으러 다닙니다. 그쪽에. 요소 지방만. 1년에 3번 더 갔어요. 새로 발굴했다면 가고 발굴하고. 왜냐하면 사진 찍어야 되니까.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인제 하가점 시청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하가점 석성입니다. 여기가 고구려 석성입니다. 자, 친연성이 없을 수가 없죠? 예,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조양시, 건평, 북표, 오한치, 특히 오한치, 그 다음에 적봉 뭐 이런 데입니다. 예. 그러면 요하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상류입니다. 이렇게 요하가. 그 다음 대능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일주일 전에 네이처지에서 발표한 논문하고 연관을 시키겠습니다만 이건 놀라운 일이 아마 제가 결론에 넣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모든 문화가 여기서 발생해서 이렇게 흘렀다는 겁니다. 터키까지. 그런데 이 문화가 이상해 중원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가 그 논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로 이따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5분 안에 안 되겠지만. 6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 성자산 산성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아까 다음에 발표한 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것도 좋아요. 본인은 기술적인 측면이니까. 요것을 아마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재미있게 이 선을 만들어내셨더라고요. 거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었어요. 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가보고. 이 규모. 그 다음에 완벽하게 산상에 이렇게 넓은 데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성벽 쌓는 법도요. 자, 이중이죠, 이거? 이중입니다. 보통 외성과 내성이라고 해서 이중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있다가 보겠습니다만 대단한 옹성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당시 보통 과학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제가 만일 여기가 조선의 땅이라면 여기가 수도일 수밖에 없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내가 보면 나는 돌만 보고 일생을 산 사람이니까 돌들을 쌓는 걸 보고 지형을 보고 방어력을 보고 방어 체계를 보고 그렇게 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걸 조선하고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한테 숙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밖으로 치를 2개 만들었죠. 그러니까 각대가 되는 거죠. 요거는 안으로 2개를 만들었죠. 각대가 되는 거죠. 이거 자세히 4호문, 5호문을 보면은 요건요 지금 다 허물어져 갖고 이게 안 나옵니다.
또 외성문, 성문도 있죠. 근데 일본 사람이 1930년대 가서 딱 그려가지고 해 나와서 일본 책에서 제가 따낸 겁니다. 아마 그 자료 못 보셨으면 굉장히 주려합니다. 요즘 했던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때 아주 깨끗했을 때 한 거니까.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영어 고구려고 연관시킵니다.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제 논문의 고갱이는 여기입니다. 국내성입니다. 이렇게 뚝 두 개를 해가지고 했죠. 딱 두 개를 했죠. 요것도 안으로 쑥 해갖고 여기 못 들어오게 했죠. 그것이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성문만 보고 주구장창 거 봤으니까 이 생각하지. 저 돌대가리 돌 몇 개 갖고 이 생각 해내겠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써놓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쓴 거예요. 이거예요. 자, 이것이 고구리 석성하고 그 다음에 소위 하가점 하층 석성에 있어서 옹성 문화가 매우 원시적이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지금 성벽에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문 봐서 8호문. 가셨으면 이 8호문도 좀 이런 걸 좀 스캔을 하셔가지고 딱 하셨더라면 잘 보조를 좀 하시고 잘 좀 보조를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딱 기역지합니다. 그렇죠? 고구려성은 제가 했었죠. 고구려성을 먼저 한 게 참 도움이 되죠. 딱 이거 갖다 뒤집어 씌우니까 정확하게 8호문은 그런 것이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강가둔 가보셨어요? 강가둔도 내가 발굴하고 방치연대 갔는데 지금 이제 거기 내가 다녔을 때 했던 친구 거기 하나 있어요. 가서 봤더니 그 가까이도 못 가겠더래. 풀이 나오고 방치해버렸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사진 도저히 찍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풀밭입니다. 돌이 안 보일 정도. 예. 그런데 내가 갔을 때 이걸 본 거예요. 이게 성벽인데 밖으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나는 눈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와, 이게 치가 있잖아. 치가 적대가 있잖아, 여기서. 그래서 발굴 보고서를 보니까 성벽입니다. 적대가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여기 들어오면 도관에 된 치가 돼.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겁니다. 나중에 후대에 막혔어요. 이렇게 안 막고. 왜 막았을까? 그래서 신라에 들어오면 현문이라는 게 있어요. 문이 여러분들이 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단양에 있는 무슨 성이죠? 네, 그 성에 가보면 그 성에 보면 성문 호흡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 사다리를 넣고 올라오도록 그걸 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대를 만들고 문을 막아서 현문으로 했지 않았는가? 만일 정말 그 정도 머리를 썼다면 청동기 시대 때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이건 대단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막혀 있어서 처음에는 저는 상당히 당황했어요. 문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나중에 산 거예요, 이걸. 이거 보니까. 자, 그런 얘기. 이게 이제 11월 달에 가면 진짜 춥습니다, 여기는. 예. 근데 눈이 살짝 내리면 사진이 잘 나와요. 예. 그때 가서 찍었는데 이게 치입니다. 치가 이렇게 큽니다. 요건 제가 폼 잡으려고 여러분에 한 게 아니라 제가 잣대입니다. 잣대. 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겁니다. 3자점 겁니다. 이거 3자점. 자, 요래성 북포 강가둔에 보면요. 이 각대라는 거 나오죠. 아까 둥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면 이게 다 치입니다. 마면. 그 다음에 성문 아까 말하는 성문이 나오고. 자, 그거 보면은요. 여기는 대신 둥그래요. 치가. 둥그렇죠. 근데 1호 치고 이게 4호 치입니다. 각대. 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귀퉁이에 있는 각대라고 그랬죠? 둥그렇지만 정확하게 각대죠? 근데 이때도 가을이니까 그러지 봄 때는 이게 나오겠어요? 사진이? 네,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나는
제가 찍어놓은 사진을 정리할 필요도 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후배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데 2만 장을 어떻게 저 혼자 다 정리하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동북아 역사전도 못 도와주고 편실장도 못 도와주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치라는 거요. 지금 가서 보셨지만 이 놀라움을 우리가 알고 봐야 돼요. 이게 성벽입니다. 성벽인데 이게 치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1, 2, 3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진짜 잘 쌓았어요. 예.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이거요. 아직 작업하고 있습니다. 요 기계도 있고 그거 멀리 망원으로 가서 땡긴 거예요. 이거 이렇게 땡기기 힘들어요. 예, 전체입니다. 3자점입니다. 이게 3자점 해가지고 치가 몇 개냐 하면 보세요. 15개. 그 다음에 여기에 딸림성이 있죠. 여기도 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데 치와의 치의 거리가 10m밖에 안 돼. 왜냐? 창을 쓰고 무기가 활을 안 썼다는 것을 이거 갖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거다. 예. 그리고 상기방령자, 거기서 한 50km 떨어진 데 있습니다. 이런 데도 치들이 다 있습니다. 자, 결론. 하가점, 예,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매우 하가점 성문은 옹성 형태를 갖춘 성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꽤 발달한 형태의 각대현 성문이 있었다. 두 번째, 하가점 석성에는 매우 발달한 치가 있었다. 설명이니까 지금까지 한 거니까 넘어가시고, 이것도 다 설명한 겁니다.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따 질문 시간에 제가 다시 하고 싶은 게 요한문명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Y자로 해서 요 중원문화하고 해서 하나 하는 문제, 그 문제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결론으로 독일 연구팀에서 했었던 이번에 발견된 그거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가 이렇게 흘렀다는 겁니다. 이쪽이 아니고 요 논문은 내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